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대한민국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출된 사건 최신 보도를 해드리고 KF-21 제작 성능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KF-21 개발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이 허가받지 않은 USB를 소지한 채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자체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합동수사단을 거쳐 경찰과 검찰로 계속 이첩되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해당 USB의 공유가 금지된 민감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5명 출국 금지된 상황이며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에 일부 기술은 공유가 가능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무단 반출이 아니라 양국 간의 방산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으로 약속한 1조 6천억 원 중 절반 이하인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조정한 바 있으며 현재도 재정적 이유로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가 인이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경우 분담금 문제는 물론 향후 48대의 전투기 구매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수사 결과가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를 넘어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대체 수출처 확보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공군 고위 관계자가 카이를 방문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고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UAE가 보라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이를 단순한 관심이 아닌 실질적 구매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불확실한 가운데 UAE와의 협력은 KF-21의 새로운 수출 파트너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KF-21 전투기의 양산 준비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된 여러 장비들이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D 프린팅 기반 항공 부품 생산 기술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층층이 적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경량화와 제조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늘어나는 전투기 수요에 발맞춰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역량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 또한 한국의 5세대 전투기 제조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복잡한 항공 구조를 단순화해 구현하는 데 성공한 KF-21이 경량화, 생산 비용 절감, 제작 시간 단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KF-21 전투기 한 기체에는 약 20만 개 이상의 정밀 부품이 들어갑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항공 부품 생산 분야에서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가 수십 기체가 동시에 운용될 경우 단가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KF-21 한 기체를 생산하는 데 약 890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F-35에 비해 80% 이상 높은 가동률과 유지비 절감 효과를 갖춘다면 현재 목표인 300대를 넘어 파SS로 불리는 스마트 생산 기술을 활용해 최대 1000대 이상 생산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지난해 보잉으로부터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상 압박에 가까운 이번 제안은 F-15K 한 대 개량 비용이 KF-21 한 대 도입 비용을 초과하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F-35 전투기의 잦은 고장과 늘어나는 유지비 문제로 인해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F-35 계약을 전면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F-35 도입을 추진하던 캐나다 국방장관 또한 최근 KF-21 보라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KF-21이 캐나다 공군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35 생산 지연으로 캐나다의 도입 일정이 2028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KF-21이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자체 개발한 페스파SS 시스템을 통해 KF-21의 신속한 양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F-35의 연간 생산량 축소와 단가 상승이 겹치면서 KF-21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대부분 과거 T-50이나 FA-50을 이미 도입했던 이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KF-21의 높은 생산 효율성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 낮은 운용 및 유지 비용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며 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한국 공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 성공적으로 양산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최소 600대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FA-50의 수출 실적을 넘어 KF-21이 새로운 수출 기록을 세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동급 경쟁 기체가 드물 정도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모델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국제 분쟁에 비교적 자유롭고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가 없어 외교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중립성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해 중동, 동유럽, 나토 소속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과거 독일과 함께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독일이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단독으로는 방산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F-21에 적용된 무장 시스템과 첨단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발전 여지가 큰 기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장을 두고 미국 CNN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를 주제로 특별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을 잇는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전망하며 KF-21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F-35 생산 지연으로 인해 실제 공급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F-35 추가 도입보다는 KF-21 보라매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관련 논의는 대외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초기 양산 체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립 라인이 7개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체의 기술적 결함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실제 원인은 생산 라인 확충에 필요한 승인 절차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은 민간용과 군사용을 포함한 고성능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 능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KF-21의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탑재, 구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과 단거리 요격용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할 계획이었으나 2030년까지 모든 무장을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KF-21의 유럽제 미사일 탑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무장체계의 발전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개량을 거쳐 5세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전투기가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산 장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무장이 계획되었지만 향후에는 국산 천룡 공대공 미사일을 중심으로 무장 체계를 완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과 성능 향상 가능성을 고려해 개발된 기체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생산 시스템의 품질도 실시간으로 확인되면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KF-21 대량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한 국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는 지난해 자국 언론에 자주 등장한 주요 논쟁거리였습니다. 테자스 전투기의 지연 및 품질 문제에 대해 언제쯤 해결될까? 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보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힌두스탄 항공사 측은 인도 공군에 세 대의 테자스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한 대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2021년 2월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테자스 MK-1어 3대가 납품돼야 했으나 일정 지연으로 아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힌두스탄 항공은 납기 일정을 2차례 연기했으며
최초로 연기한 시점조차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도 국내에서는 이 상황을 지연의 역사라고 비꼬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1993년부터 자체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 30년 가까운 시간을 들였지만 결국 독자 개발에 실패하고 미국산 엔진과 이스라엘산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개발 지연과 납기 실패로 인해 국제적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의 자립 개발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이 탑재됐고 장착된 레이더 또한 이스라엘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자국군 납품을 넘어 대규모 수출 계획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연간 약 10기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의 생산 라인을 통해 연간 24기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자스 MK 워너의 생산 지연 원인 중 하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 공급 불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제너럴 일렉트릭의 생산 일정이 늦어지면서 인도가 요청한 엔진의 납품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내부에서는 왜 한국처럼 초기에 미국산 엔진을 활용하고 자국산 개발은 이후로 미루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작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 공장에서 1만 번째 항공기 엔진 생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엔진은 T-50 훈련기에 탑재되는 F404 모델로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을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서 한화가 면허 생산 중인 F404 엔진을 바탕으로 납기 지연 없이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테자스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산 FA-50 18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자스를 선택했을 경우 품질 문제뿐 아니라 납기 일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 외에도 한국산 다른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며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국산 스텔스 무인기는 유무인 복합 전투기 체계 내에서 유인기의 명령을 받아 자율작전을 수행하며 정찰, 전자전,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KF-21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초기 양산 물량만 정상화된다면 한국은 수출 협상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인 편대기의 해외 판매는 반드시 완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방식으로만 추진돼야 합니다.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전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인 전투기로 KF-21 블록 3 모델에 적용될 첨단 기술들이 선행적으로 반영된 실증 기체이며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응집된 무기 체계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 권한은 절대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완제품 형태로만 판매하고 핵심 부품과 주요 구성 요소는 완전히 블랙박스로 처리해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관련 기술 유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KF-21과 스텔스 무인 편대기의 생산 권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KF-21과 스텔스 무인기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핵심적인 전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수출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가 협상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보면 인도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가 테자스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초음속 전투기 도입 계획을 철회했고 이집트는 현재 한국산 FA-50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공군에 최소 200대 이상의 최신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및 공대지 작전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로 구체적으로는 KF-21과 유사한 수준의 전투 능력을 인도 공군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테자스 전투기의 개발 진행 상황과 국방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KF-21이 인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획득 사업에서 유력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은 KF-21이 실전 배치되는 2026년 이후 20년 동안 세계 전투기 수요가 3,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 역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외국산에 미치지 못하는 자국산 전투기는 실질적인 전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산 KF-21 전투기의 도입을 염두에 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틈을 타 군사력을 확장하며
인도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대규모 전투기 전력을 배치했으며 이는 인도 공군의 병력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인도-중국 간 국경 갈등으로 인해 인도는 차세대 전투기 확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30여 대를 운영 중이지만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 개발은 여전히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전략적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틈새 시장 기준으로 약 300에서 400대 수준의 수출 가능성을 지닌 전투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T-50과 FA-50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군용기 수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10여 년 만에 7개국에 200대 이상을 판매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도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차세대 전투기로 한국의 KF-21을 주요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인도가 KF-21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내용이 한국 언론보다 중국 매체에서 먼저 보도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도 육군 참모총장의 방한 직후부터 관련 보도 빈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인도 간 KF-21 관련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산업은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산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이 해당 소식을 앞다퉈 다루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인도에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수출한 것을 계기로 한국 방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와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기술력과 가격 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난항을 겪으며 좌절 위기에 직면했던 인도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KF-21 전투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수송기 분야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 대신 UAE가 새로운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를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새로운 공동개발국을 선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UAE 장관이 KF-21에 탑승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공식적인 최종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졌습니다. KF-21 전투기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만큼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의 다음 시험 비행을 앞두고 사우디 기술진 약 30명을 포함한 중동 지역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참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홍보 수단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에서 최대 4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투기 본체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미국 간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할 가능성은 낮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빠르게 확대했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장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던 사우디에 대해 미국은 방공부대를 철수시키고 미사일 지원 요청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우디의 불만을 심화시키며 미국과 서방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한국을 새로운 안보 협력 대상으로 주목하게 되었고 KF-21 전투기 사업은 양국 간 협력의 상징적인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과거 영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지캡에 투자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F-21이 향후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 발전하려면 대규모 개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사우디의 오일머니는 매우 중요한 재정 지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경쟁 구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도 KF-21 개발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라크와 카타르 또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기술 이전이 이뤄졌다면
분담금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관계자는 현재 엔진과 일부 무장은 외산 제품이지만 조만간 대부분을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의 국산화율은 이미 80%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갖춘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산 무기체계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